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기는 습관 시리즈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습관에서 우리가 조직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일을 축제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을 하면서 생활하게 되지요. 근데 그 일이 재미없든지 의미 없든지 하면은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무료하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작가인 이분은 성공이란 당신이 가장 즐기는 일을 당신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도 지식도 훈련된 기술도 경험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이 팔척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든 그 도깨비 같은 힘,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뜨거운 용광로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삶과 비즈니스에서 열렬한 소망과 에너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 되는 회사 또 잘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경쾌하고 쟁걸음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들의 거리에서 슈슉 소리가 납니다. 당당한 자부심으로 어깨는 봉긋 솟아오르며 눈에서는 열정과 집념의 강체가 나는 것이지요. 누가 시켜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나의 예술이며 나의 자부심이다 라는 표정이 역력하지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신명이 나서 목표라든지 해야 한다는 당위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창립된 지 43년이 넘었지만은 그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할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일화가 하나 있지요.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놀러온 부인이 실내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 변기에 반지를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부인은 발만 동동 구르며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당시의 유혜원 대리 망치를 가져와서 화장실을 부수고 그리고 배설물들을 바닥에 질펀하게 드러내고 손으로 변을 골라서 마침내 2시간여를 헤집은 끝에 반지를 찾아내 부인에게 전해 주었다는 전설적인 얘기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해도 의무감으로 일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열정이 솟아날 리 없지요. 그리고 열정이 없는 곳에 고객이 찾아올 리도 없습니다. 일터의 도미노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면 성공은 찾아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정이 넘치는 조직, 일을 축제처럼 즐기는 조직, 또 일을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4가지입니다. 4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꿈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기는 습관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꿈이 뭐냐를 찾는 것, 이것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직의 미션이라고도 말하고 개인의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전 구성원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올바른 미션, 우리가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어디로 갈 것이다, 또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구성원들의 존재 이념이 가시적이고 명쾌한 문장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꿈이 회사의 미래와 일치된다고 되어 있다고 느껴야 열정도 솟아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여기에 청춘을 바쳐도 될 만한 직장이구나, 내가 청춘을 바쳐서 일할 일터구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이기는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축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면은 가는 길에 험난하고 어려워도 그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다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1년 후에 성장해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팀과 나 자신은 얼마만큼 우리의 꿈과 가까워 있을지, 이것을 알고 일하는 조직, 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우리 조직이 다다르고 하는 목적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면 구성원들의 열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지라는 것은 단순히 매출 목표의 달성이라든지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우치서는 곤란하고요. 또 무모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까지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 원대한 비전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션과 마찬가지로 팀이나 직원들 각자의 비전도 수립하고 선포해야 일사불란하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배인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할 때 이를 축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축제로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제대로 평가하고 확실히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은 들어도 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별로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미션과 비전, 목표가 있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 그건 회사의 비전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와 보상을 해야 되는데 평가와 보상에는 매우 중요한 잣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잣대가 바로 제대로라는 잣대입니다. 누가 봐도 맞아, 잘 평가했어,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보상할 때 이를 축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를 축제로 만드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축제로 만들 때는 창의성과 열정을 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열정을 깨트려서 낼 수 있는 그 조직 문화, 비전도 좋고 미션도 좋고 공정한 성과 시스템, 평가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해도 투장의 소처럼 언제까지나 목숨 걸고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단기 레이스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도 있어야 하고 스스로 미래를 위해 학습하고 재충전하며 자신을 개발할 시간도 주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만 창의적 발상도 풍부하게 나올 수 있고 꺼져가던 열정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시시포스처럼 끝이 없이 바위를 굴려 올리게 해서는 1, 2년도 채 못 가서 떨어지고 말지요. 공정한 업무 분배와 합리적인 프로세스의 확립, 그리고 탄력적이면서도 규범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서 일을 더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창의와 열정으로 가득 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열정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슴 뛰는 꿈을 공유하고 목적지를 보여주고 제대로 된 평가 보상을 하고 네 번째, 창의와 열정을 깨울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진정한 프로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윗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나름대로 나만의 손끝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 농구 선수의 손끝은 볼 감각만으로도 골인을 감지하듯이 초밥 달인이 손끝만으로도 지금 쥐고 있는 밥알의 개수를 맞추듯이 나름대로 나만의 손끝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진 프로들의 특징은 언제나 새로움을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비용 대비 이익의 개념이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경영자이며 일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주어지면 항상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해결해내는 특징을 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프로의 특징에 어느 것에 속합니까? 미래는 강자에게 기회를, 약자에게는 위협을, 준비된 자에게는 도전을 준다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도 목표가 달성되리라 믿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시궁창에 떠미는 것이나 진배 없다 했습니다. 땀과 열정,
그리고 철저한 헌신이 있어요. 비로소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120%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세일즈의 신이 된 비결, 이 스토리를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세일즈의 신이라 불리는 하라이치 헤이가 은퇴 후 기자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기자가 영업을 잘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보다 많이 걷고 뛰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발을 벗어서 발톱이 뭉개지고 굳은 살이 두껍게 붙은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세일즈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세일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일즈의 신이 된 하라이치 헤이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성공도 업적도 자신의 일에 미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과 약속했듯이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 전옥표 TV에서는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이기는 습관, 이기는 사람들을 위한 이기는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옥표 였습니다.